이번 시간에는 그 납세 의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세기법 납세 의무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에서도 꼭 한 문제씩 나오고,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 그 한 문제 플러스 알파로 나올 때 알파는 이제 다른 쪽 문항하고도 또 섞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거고, 이제 모든 시험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 납세 의무는 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외울 것도 있습니다. 외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설명드릴 게 기본 컨셉 위주로 설명드릴 겁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외울 거는 이제 따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기본 개념, 저도 이제 처음 했을 때 이게 뭔지 모르고 하나도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이제 차근차근 보니까 이게 개념이 중요한 거고 논리적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본 개념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세기법의 제3장 납세 의무는 그 제1절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승계, 제3절 연대 납세 의무, 제4절 소멸, 제5절 잘못 못한데 그 담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립이고,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확정이 나오고, 그 다음은 승계, 그 다음은 연대 납세, 소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큰 뼈대를 먼저 설명드리고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오늘은 계속 반복할 건데, 납세 의무 성립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세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가세 요건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납세 의무이자, 가세 물건, 가세 표준, 세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은 요 가세 요건이 충족될 때 그 성립을 됩니다. 성립이 되는 거고, 충족되는 거기 때문에 세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왜냐면 이게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가세 물건이 뭐고, 가세 표준이 뭐고, 세율이 뭐고, 이게 각각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기가 이제 정해진 거고, 이 확정은 요 네 개를 가지고 우리가 가세 표준하면 세율을 곱할 수 있잖아요. 이건 세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세액이. 실제로 우리가 물건 살 때 그 금액이 결정되죠. 우리 실제 이제 실생활에서는 보통 이제 물건 살 때 결정되는데, 이 세금 관련된 거는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거나 국가에서 이제 부과할 때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일은 미리 그 생기고, 세액이라는 것은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성립과 확정이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그 일반적인 거는 동시에 생기는데, 그 조세에 관련된 책정채무는 성립과 확정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과 확정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납세 의무자가 이제 결정된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될 거고, 납세 의무자가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납세 의무자가 이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가 있으면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법인도 이제 합병이라든지 분할로 인해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라진 법인을 흡수한 법인이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연대 납세 의무 같은 거는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연대 납세입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서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하고 같이 연대 납세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거나 내금은 이제 납세 의무에 소멸되고 아니면 납세 의무가 확정된 것이 국가가 이제 취소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요게 이제 그 조세 채무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관련된 이벤트가 성립됐고 그 이벤트에 대해서 금액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연이라고 법인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죽거나 확장되는 게 승계고 그다음에 채무가 사라지는 게 소멸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법상의 가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세 요건은 납세 의무자, 가세 물건, 가세 표준, 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을 보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OW 1H가 이제 우리가 뭐 기사 작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들어갈 때도 그렇고 모든 문서나 책이라든지 뭐 교재 정리할 때도 OW1H가 다 있어야 됩니다. OW1H가 있어야지 완전한 문양이기 때문에 OW1H 보면 이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러니까 누가인데 요 누가가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왓이 가세 물건이 되는 거고 when이 이제 시기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이 되는 시기고 where는 이제 그 장소인데 이거는 세법이 이제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건 뭐 별도로 용어를 정리하지 않은 거고 why도 뭐 이건 필요 없잖아요. why는 이제 우리 조세 목적이 있으니까 이미 앞에 나온 거고 how가 이제 가세 표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그 세액을 결정한다는 게 이제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OW1H랑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세 요건 중에서 보면 시기가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이제 가세 물건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시켜야 됩니다. 이걸 기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속이 하나 또 있는 거고 네, 가세 물건은 소득, 소비, 지출, 재산이 되는 거고 소득세고 뭐 소비세, 그다음에 재산세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세 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세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은 뭐 다 아시는 거고 뺐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이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가세 물건, 가세 표준, 세율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세법을 적용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법이 그 매년 1년 중에도 한두 번씩 뭐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급과세, 지난번에 했던 소급과세 금지도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납세 의무가 이제 그런 쪽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 납세 의무의 확정은 이제 가세 표준과 이제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행위, 금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또는 정부가 가세편과 세액을 결정한 행위, 이걸 부가라고 합니다. 부가 행위, 신고행위.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확정하는 경우, 정부가 확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 확정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행위를 신고납세라고 그러고 정부가 결정하는 행위를 부가납세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같은 것들은 성립하면서 확정이 되고 납부를 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차가 없어서 그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그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 확정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납세는 납세자가 하는 거, 부가납세는 이제 가세관청이 하는 거, 자동 확정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성립과 확정이 되기 때문에
뭐 납세자든 가세관 할 필요가 없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리면 우리 이제 회계학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우리가 회계학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사업 보고서 같은 걸 회사들이 날 때 만약에 사업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러면 실제 이제 회계 발생은 이때 다 끝난 겁니다. 실제 회계 발생은 이때 완료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 기간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는 그 천연도 1월부터 3월 31일 요 사이에 결정하게 됩니다. 요 사이에 결산을 하고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하고 연결시키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립된 거고 이때 확정된 겁니다. 성립 후 확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법 조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법 조문을 들어갈 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막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세법의 이제 용어들이 지금 낯설기 때문에 이 제가 하는 말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세법 조문 같은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세가 있는데 국세 저기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국세 이제 법인세, 소득세가 있고 증여세, 한국세.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왜 들어갔냐면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기간을 가세하는 거예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 사업연도 기간인 거고 소득세는 보통 정해져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 정해진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기간 가세라고 그런 거고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는 이 이벤트가 있을 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게 뭐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여한 때 세금 내는 거고 상속이 일어날 때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부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실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이렇게 이제 기간 전체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이거기 때문에 납세금은 언제 성립하냐? 1월 1일날 성립하는 거냐? 뭐 2월 1일날 성립하는 거냐? 뭐 5월 1일날 성립하는 거냐? 그런데 이런 기간 가세는 그 이제 조문에 어떻게 됐냐면 그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 가세 기간 무슨 말이냐면 12월 31일 소득세도 31일 이때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다음 수시부가는 당연히 요 수시부가는 이벤트가 생긴 거니까 사유가 발생한 날. 사유가 발생한 당연하죠. 수시부가 그래서 상속은 상속이 이루어진 날, 증여는 증여가 결정한 날, 인지세는 작성한 날. 증권거래세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거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거래하면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시험 문제 지문이 나와서 그러는데 주식을 거래하면 매매한 날 있고 매매한 날 확정한 날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은 이제 그 세법에서 쓰는 단어인데 실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을 하면 매매한 날이 있고 결제된 날 보통 결제된 날이라고 그러는데 T 플러스 우리가 매매한 날 플러스 3일 뒤에 결제가 됩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제 여기 세법에서는 결제된 날 확정된 날이라고 부르고 그날 증권거래세를 납입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세는 정했습니다. 6월 1일로 정해져 있고 가산세는 관련된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세도 이제 시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부과돼서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 관련되는 기관과세 쪽에 있는 부가세가 있고 어디인가 이제 첨부돼서 되는 부가세, 그러니까 교육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추가되는
교육세가 있고 기간과세가 되는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거는 원래의 세목이 확정되는 원래의 성립 시기를 따라가고 기간과세인 교육세는 요 기간과세 부세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 마지막 날이 성립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기간과세는 기간이 끝나는 날, 그다음에 기간이 아닌 수시부가는 그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날. 요게 이제 원칙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차차차차 당연한 이게 처음에는 외워야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는 좀 주의할 게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청산 법인 관련해서는 청산소득하는 게 있어요. 청산법인이 있는데 청산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2월 31일까지 있는 게 아니고 청산이 이제 해산 등기일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날짜로 성립시가 이제 성립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세 관련돼서 이제 원청지수 관련된 그 소득세는 그 원청지수가 이제 아까 자동 확정됐듯이 그때 하면 되고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도 이제 주의로 항상 나오는 부분이 이제 수입자입니다. 수입자. 부가가치세 여러분들이 아직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것 중에서 수입 용역이 있고 그 제하가 있는데 그 제하 같은 경우는 세관장한테 이제 신고한 날 우리가 이제 그날 성립 시기를 인식합니다. 이건 좀 특별하게 다루어지니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 주문 보기 전에 지금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법인세 기간과세는 기간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 이제 원칙이고 법인세는 예외적인 게 청산소득 같은 거는 이제 그 우리가 해산하는 때고 부가가치세 예외는 수입자인데 수입자는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소는 이제 확정되는 날 이거 보시면 되고 예외적인 성립 시기인데요. 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천징수는 우리가 이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할 때 지급하는 날이 이제 원천징수가 되는 거고 똑같이 납세조와 좀 마찬가지인 거고 중간 예납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중간 예납하는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 기간 이것도 중간 예납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기간과세랑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끝나는 날 보시면 되고 수시부가하는 거는 그 수시부가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납세 의무 확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앞에는 성립이 된 거고 성립이 된 겁니다. 성립이 된 거고 납세 의무가 확정인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고, 부가 이런 식으로 일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세기간 있으면 그리고 가세기간 있으면 또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신고기간, 납부기간이 있고 부가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은 이때 성립한 이후에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사업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 31일까지가 이제 신고 납세를 하는 겁니다. 신고 납세. 5월 31일까지 신고 납세하면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신고 납세, 부가 납세 이제 자동 확정이 되는 게 있고 신고 납세는 납세 의무자가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거고 부가 납세는 정부가 결정해서 확정되는 겁니다. 자동 확정이라는 건 납세 의무 성립 시 확정되는 원천징수 같은 것들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사례입니다. 사례고 이거 신고납세 같은 건 대부분은 신고납세고 우리나라에서 부가납세는 국세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고 그러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특이하게 이제 신고로도 할 수도 있고 신고 안 하면 정부에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의무납니다. 그 옵션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종합부동산 내가 신고 안 한다. 신고 안 하면 정부에서 이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상속증여세도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신고 의무가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의무가 그 협력 조세 협력의 의무를 하는 거지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하고 증여세를 잘 모르시거나 이제 세법을 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헷갈려서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신고는 의무지만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신고납세가 아니고 부가납세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제척기간하고 연관되는데, 상속증여세가 왜 신고납세냐면 신뢰관계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납세자하고 국가 간의 신뢰가 없어서 많이 이쪽은 탈세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정부가 한번 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정신고의 효력입니다. 수정신고의 효력은 최근에 우리가 추가된 조문입니다. 수정신고의 효력은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악유가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법 조문화에 한 겁니다. 수정신고의 효력은 뭐냐면 이제 5월 31일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5월 15일 날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신고를 이제 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됐는데 그 후에 이제 국세에 수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신고 기한까지 가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 그런 이제 이때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정신고를 또 한 거예요. 수정신고에서 우리가 이제 증액 수정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던 A라는 세액이 있고, 수정신고로 인해서 이제 변동된 세액 B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이거를 각각 본다는 거예요. 각각. 보시면 증액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 기존에 당초 신고했던 A는 A의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은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법학에서 보면 이제 병존선, 이렇게 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정 신고하면서 B가 A를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요를 이제 흡수선, 이렇게 요 단어를 씁니다. 요거는 이제 이론이나 2차 문제에 서술형 문제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병존설하고 제가 흡수설 말씀드렸는데, 요 관련된 게 이제 또 경정 등 22조의 3 메소드 영향을 주는데, 이 경정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경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신고 납세가 있어. 신고 납세가 있고 부가 납세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결정해서 세액을 확정합니다. 그거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이라고 그러고, 정부도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정부도 이제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처음 했던 것을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경정이라고 합니다. 경정이라고 그러고, 이 경정도 또 다시 한번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재경정,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경정했다는 소리는 기존에 결정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변동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된 거하고 기존 거하고 변동된 거를 어떤 관계로 볼 거냐, 또 규정한 게 제22조의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존설, 흡수설 이런 개념이 나온 거고, 이
문구를 잘 보시면 이 문구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당초 확정된 세액,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별개다, 별개. 이걸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항도 보시면 그 감소시키는 경우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개다. 이거를 그 A와 B는 세액은 별개로 결정한다. 이런 게 이제 그 법 조문인 거고, 실제로 이 관련해서 판례에서도 나오고, 판례는 그럼 어떤 그 취지를 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그 후에 당초 결정이 있고 경정이 있습니다. 경정이 있고, 만약에 그 당초 결정에서 1억을 했고 그 경정으로 인해서 이제 3억을 추가해서 토탈로 이제 4억이 정부에서 부과가 된 거예요. 정부가 부과되면 우리가 이제 그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정에서 3억을 이제 정부에서 부과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3억이 나는 좀 부당을 하다고 해서 이 3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을 하게 되면 이제 조세 소송까지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이 3억을 할 때 이 3억만 볼 거냐, 3억하고 1억으로 같이 볼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 조문은 3억 세액은 3억이다. 세액은 각각 1억과 3억은 구분된 거다는 거고, 그러면은 1억과 3억을 구분된 건데, 이 기존에 했던 이런 요 기존에 했던 뭐 사유라든지 유법상 이쪽에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투지 못하냐 할 때 그런 건 다퉈도 된다. 다퉈도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왜 그 소송 금액만 3억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최대 4억인데 우리가 이제 불복해서 기존 거랑 합쳐서 4억을 다 감수해 주세요. 이렇게는 법에 청구할 수 없고 3억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법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그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세액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겁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면 세액에 대해서 봅니다. 세액에 대해서 이제 각각 있는 거지, 사유라든지 그런 경정조사 같은 것들은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판례에서 어떻게 썼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납세자는 그 항고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 경정 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위는 전체 다인데 우리가 이제 세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만 3억으로 이제 한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 거하고 그 증감된 거하고 다른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액만 다른 거예요. 세액. 요 문구가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요 문구를 약간 그 꼬아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앞에 보면 납세 의무 성립을 받고 확정을 본 거예요. 확정을 본 거고, 그럼 납세 의무자가 이제 결정된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된 거고, 납세 의무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그리고 납세 의무의 승계는 세법에서 이제 포괄 승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계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민법에 나오는 거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건 포괄 승계입니다. 포괄 승계.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그 자연인은 상속, 법인은 이제 합병,
소멸돼야 되니까 합병 이런 개념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법인, 두 번째는 자연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두 개만 있지? 이게 아니라 포괄승계만 우리가 세법을 인정하니까 자연인에 대한 그 승계, 법인에 대한 승계 이렇게 본 거고, 법인의 승계는 합병, 자연인의 승계는 상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 아시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합병으로 인한 거는 우리가 이제 합병 법인이 소멸되는 법인의 그 납세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합병을 종속하는 법인이 합병을 설립된 합병 법인이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 처분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렵게 생기니까 납세 의무를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기준은 합병 등기입니다. 합병 등기. 합병 등기를 현재 납세 성립된 납세 의무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범위는 뭐냐? 보면 국세, 체납 처분비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세는 우리가 이제 그 납세자 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원천징수, 대리납부 요 개념이 있고, 납세 의무자에서는 본래의 납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납세, 그 다음에 이제 그 승계하는 것도 있고, 지금 아직 안 배웠고 다음에 배울 이제 그 2차 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2차 납세 의무. 그러니까 모든 납세 의무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요거는 우리 본래의 납세 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 의무를 다 가져가는 포괄승계. 이 개념을 아시면 돼요. 요게 포괄승계다. 요 개념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좋습니다.